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에 관한 기초 지식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요. 어, 고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그럼 기존의 통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해요. 또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 개월이 걸립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을 드리겠어요. 또 채권자를 모른다, 또는 채권자는 알지만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를 잘 모른다, 이럴 때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요.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한 적이 있는데 또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거 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개인회생을 할까요? 파산을 할까요? 파산 면책을 신청할까요? 이렇게 마치 자기가 개인회생을 하고 싶으면 개인회생을 하고, 파산 면책을 하고 싶으면 파산 면책을 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듯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가정이나 직장으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 모르게, 직장 동료들 모르게, 회사 모르게 개인회생이나 파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전제되는 법 논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굳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에 관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세상에 무조건, 반드시, 항상, 또 100% 이런 건 없습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개인에게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 개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행동을 법은 요구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신용 불량이 되고 금융기관으로 빌린 부채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제 채권자들이 개인의 통장이나 뭐 재산이나 가재도구나 부동산 이런 재산이나 또는 다른 권리에 대해서 뭐 가압류를 하고 또 법원에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데요. 이 통장이 이렇게 가압류돼 버리면 출금이 안 되고,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고, 또 체크카드도 쓸 수가 없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때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불편함, 급여가 입금되는데 뭐 통장에 들어와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법원에 파산 면책하는 것과 통장 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은 무조건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또 기존의 통장에 가압류가 되신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한다고 해서 즉시로 다시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을 했는데 그 개인회생이 인가가 나거나 파산 면책에 있어서 면책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그 결정문을 첨부해서 가압류나 뭐 압류 주심, 즉 통장을 묶은 그 법원에다가 그 취소 신청을 하면, 그래 되면 통장이 풀려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들 되시는 분들은 이제 부채가 여러 곳에 있어서 이자를 못 주고 있고 해서 채권자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통장 사용을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통장 사용을 어떻게 조심해서 하느냐? 예를 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또 우리은행, 이런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도 단 하나의 금융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은행 어느 지점을 하든지 간에 한 군데만
가압류로 결정문을 보내면 그 하나은행 전체 전산망에 있는 내 예금 다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신용 불량이 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기 전이라도 통장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은 되신 대로 피해야 됩니다. 또 종전에 이자를 자동 이체로 납부해오던 그 통장은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그 통장에 당연히 가압류를 해보고 싶은 욕심을 느끼겠죠. 그래서 종래에 사용하던 통장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압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또 그러면 그 이외에 안전한 금융기관은 어디 있느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이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각각 다 별개의 금고이기 때문에 A 금고에다가 가압류 결정을 문을 발송을 해도 B, C, D 새마을금고에는 금고 예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도 단위농협 같은 경우, 수협도 단위수협, 또 산림보호조합, 산림보호협회, 산림보호조합도 있죠. 거기도 단위 산림보호조합이 있어요. 산림조합이 있어요. 거기도 개개 별개의 기관입니다. 이렇듯 각각 그 별개의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각각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면은 나름대로 좀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게 문들이 많아요. 궁금하죠, 그게. 이제 개인회생은 그 진행되는 절차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3개월 이내에 이 사람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법원에서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개인회생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거나 또 그런 3개월 안에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그래서 비교적 3개월 정도의 기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하려고 법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3개월 동안 안에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대해서 보정명령 하라든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든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라든가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라든가 또 최근 1년 이내의 부채에 대해서 그 사용처를 소명하라라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저런 기간에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개시 절차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게 한 3개월 걸립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나서 3개월 안에 변제 계획안 인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회생 개시 결정의 최종 인가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개시 결정하기까지 3개월, 개시 결정일로부터 변제 계획 인가일까지 3개월, 약 6개월 안에 변제 계획의 인가가 나는데 이 6개월 안에 개인회생을 할 것이냐 말까 최종적인 판단이 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자기가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했든지 또 4년으로 했든지 5년으로 했든지 그 변제 기간 동안 안에 변제를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의 경우에는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걸 많이 좀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곳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좀 비교적 좀 빠른 것 같았고요. 부산도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서울해상법원의 비교적 시간이 좀 많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전국 법원의 평균을 내면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 결정 받기까지 대체적으로 약 빠르면 한 5개월, 좀 늦으면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현재 실정이 아닌가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년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파산 면책 결정 받기까지 1년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신청했을 때 그 종결되는 기간은 그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를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은행에다가 이제 그 부채를 뭐 변제를 못해서 이제 불량 채권이 신용 불량 채권이 됐는데 부실 채권이 됐는데 이 채권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뭐 내부적 사정으로는 BIS 비율을 낮춘다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다른 금융기관이 이 채권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해서 근데 제가 돈을 빌리는 거는 뭐 A은행에 빌리는데 그 매각이 돼가지고 뭐 B은행이나 뭐 다른 C은행에 채권이 양도돼 가지고 B은행에 C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막 집에 사람도 찾아오고 하니까는 뭐 주소도 옮기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오는 많은 그 우편물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채권자가 누가 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심한 경우에는 10년, 20년 정도 되는 그런 부채들도 있으니까. 자,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그 채권의 존재를 추적해 들어가면 채권이 A, B, C, D 은행으로 전전 유통된 것을 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할 때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채권 금액을 잘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빌리긴 빌렸는데 저 그때 뭐 원금을 갚다 보니까 뭐 예컨대 1,000만 원 빌렸는데 한 200만 원 정도는 갚고 뭐 이자는 또 얼마나 못 갚았는데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가 늘었는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이제 부채증명서 발행을 해주며 파산을 신청하거나 뭐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니까 부채증명 잘 발행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잘 발행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확인사항을 써달라고 하면 잘 안 써주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채무자인 나의 입장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 자료 송부서 가는 그 문서를 보내면 됩니다. 자료 송부서가 뭐냐면 일종의 내용 증명 우편인데 내가 당신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돈 얼마를 빌렸고 그래서 현재 남은 게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다른 금액이냐 이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 답을 해달라.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돈을 1,000만 원에 빌렸고 이자가 5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다시 당신이 생각하는 금액을 이야기해달라. 라는 취지의 자료 송부 요청서를 보내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걸 가지고 부채증명서로 가름해서 채권자 목록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채권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 액수를 모른다. 이런 경우에도 해결책은 있다.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 아니면 희망모아 유동화 자산 이 회사에도 넘기기도 하고 또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찾기는 쉽습니다.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질문들 해요. 과거에 저는 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형편이 어렵게 돼서 다시 한번 뭐 개인회생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파산면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아니면 과거에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또 형편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파산 면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과거에 파산 면책을 했는데 이번에 또 개인회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되는 데는 그만큼 이제 힘이 든다는 거죠. 한번 그 경제적인 신용이 떨어져서 뭐 면책을 받았지만 또는 빚을 탕감을 받았지만 다시 재기하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장애인 같은 분이라든가 또 나이가 좀 드시면은 아무리 해도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했다가 과거에 개인회생을 했다가 지금 개인회생을 한다 또는 파산면책을 신청한다 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파산면책을 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과거에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파산면책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7년의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조금 길죠. 자,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다
다 5년인데 파산해서 다시 파산까지 가는 데는 7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으로 연락이 오지 않느냐, 집으로 연락이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원으로부터 각종 우편물이 이제 오게 되면 직장으로 날라오면 직장 동료가 알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자기 가족이 알게 되면, 또 부모님이 알게 되면 좀 곤란한 것이 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직장 사람들이 모르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무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사건에 대한 그 채무자한테 보낸 우편물은 대리인인 법률 전문가인 전 법무사한테 통보가 가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에게 가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세상에 무조건 반드시 항상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다한 부채가 있어서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면책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에 빚을 지고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 통장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도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직장이나 가정으로 연락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다.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